자, 이제 39번으로 가겠습니다. 직결심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경미범죄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결하는 직결심판 절차고, 약식 절차는 원칙적으로 재산령 부과, 그 다음에 30일 직결심판에서는 30일 미만의 구류형 선고가 가능하다. 오케이. 세 번째, 직결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의 공판 절차가 아니라 공판절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직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아니라 이제 선고형,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결심판 청구권자는 경찰서장, 그리고 해양경찰서장은 또 지금 현재로는 포함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넘어갔는데 제가 깜빡하고 기억번 보니까 20만 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하죠.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미만이 틀렸죠. 그래서 기억번 20만 원 미만, 이런 걸 틀리게 하는 것은 사실은 잘 못 보는데 한 번 써먹은 건 계속 써먹으니까 이하냐 미만이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사건을 공판 절차가 아닌 절차, 즉시 심판하는 게 직결심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0번과 관련해서는 이제 배상명령이 나오는데, 이 배상명령은 원래도 많이 출제됐고 더더욱이 이제 변호사 시험의 도입으로써 이 뒷부분과 관련해서 일반 로스쿨이라든지 실무에 있는 판검사들이 원래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배상명령이에요. 이 배상명령이 상당히 특이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배상명령의 출제는 거의 된다라고 보시고, 왜? 다른 국가 직렬도 배상명령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배상명령은 서브노트 48페이지 123번에 좀 정리를 해뒀으니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배상명령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형사법원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위에 무상으로 민사 판결 대신하는 겁니다. 원래 민사 판결을 형사법원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민사 판결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형사법원이 대신 해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본질은 민사 판결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본질이 민사 판결이어서 가집행, 간합 판결하고 똑같아요. 1심이 선고되면 즉시 집행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배상명령은 집행권은 옛날 2002년 이전엔 채무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걸 가지고 경매,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배상은 금지된다. 총액주의, 정액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중배상 금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를 들면 손해가 1억이다. 우리는 이렇게 총액과 그 다음 정액으로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민사소송에서 일반 손해배상이 5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배상명령은 5천까지만 가능하다. 만약에 손해배상이 1억 나왔으면 배상 신청은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총액 1억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 공판 절차, 유죄 판결 시 2심 변론 종결 시까지. 왜냐하면 민사는 변론 종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론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판으로 가야 돼요. 변론이 있는. 그 다음에 유죄 판결 시 안 한다. 배상명령은 신속한 구제에 의해서 민사 판결을 대신하는데, 어떻게? 확정 판결에 증명력을 이용합니다. 원래 형사 확정 판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사에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유죄 판결 시, 그리고 변론주의를 감안해서 2심 공판 절차까지. 다만 형사 절차에 부수하기 때문에 형사 공판 절차 유죄 판결이고, 쉬운 범죄만 된다. 상해치상, 그다음 재산범죄, 그리고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도가니법이라고 해서 일부 범죄가 들어왔는데, 다만 여러분 중요한 거, 존속폭행 치사상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 안 된다. 바로 이것은 시쳇말로 호로 새끼는 집에서 알아서 하지 법원에서 안 해준다는 얘기고요.
대상 범죄에서 상해 나오는데 존속상해 제외되고, 그 다음에 기타 제3범죄를 쉽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쉬운 손해, 이런 범죄 중에서 쉬운 손해, 물적 손해, 위자료, 치료비. 물적 손해도 직접적인 물적 손해, 그래서 직물 위치에 한정이 되고, 다만 합의된 금액도 배상 명령을 해줄 수가 있어요. 원래 민사도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소송촉진특례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일반 민사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는데, 바로 무력, 무상이 원칙이다. 그래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의 인지는 속가의 20분의 1이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청구뿐 아니라 법원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원래 민사소송은 청구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바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예외고요. 또한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하고, 원래 민사소송은 3회 연장 불출석 하면은 소취가 간주됩니다. 근데 피해자가 불출석에도 출석 없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배상명령은 국가에 대한 청구권은 항상 양도, 이전, 압류가 금지된다. 그러나 상속은 다 허용돼요. 이것은 형사보상도 뭐 범죄 피해자 보상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상명령이 각하 부적법하다, 일부 인용, 일부만 받아들여진다. 신청인 피해자는 불복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어려운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손해니까 이것은 민사소송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 기타 다른 절차가 가능하고 그에 따르라. 그 다음에 그러나 배상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피고인은 유죄 판결과 동시에도 상소할 수 있고, 배상명령 자체에만 일주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게 배상명령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로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 이거 철저히 정리해 주시고요.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에 관한 제도에서 일단 유죄 판결 선고 이전에는 할 수 없어요. 유죄 판결과 동시에만 할 수 있다. 확정된 유죄 판결의 증명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2번 배상명령에 의한 손해법인은 합의가 없다면 직물 위가 없네요. 위자료가 함께 들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는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중배상은 금지된다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 배상명령을 각하하거나 일부 인용 시 불복을 신청하거나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죠. 불복은 신청할 수 없다. 배상 신청에는.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1회 문제를 전체로 해가지고 여러분 서브노트의 상당 내용들을 미리 살펴봤어요. 좀 속도가 빠르다. 이 마무리 정리니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요 포인트들, 저하고 같이 기본 강의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들이니까 포인트 부분을 체크해서 그런 분들은 그거라도 확실하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회 문제와 관련돼서 전체적인 개괄 최신 판례는 마치고요. 이제 다음 강좌부터는 이제 몇 가지 문제를 발췌해서 바로 이제 서브노트에서 빠진 부분들이나 강조점들,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한 2강 정도로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